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일 마감 후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잠깐 이제 주식 잡담 같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 있는 분은 이제 필히 청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식은 이제 먼저 1번 주식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 빠르면 제 생각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늦으면 이제 고1부터 시작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식이 한정된 교육이 아닌 이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 계약 방법, 은행 상품, 뭐 올바른 투자에 대한 공부, 또는 뭐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돈관리법, 뭐 이자부터 금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이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사항들은 이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교육을 선진국도 안 하고 전 지구가 개인적으로는 해도 교과 과정에 이런 거를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언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기 시작하죠.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러한 이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다양한 인문교양,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이 대체로 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돈이 들어가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뭐 집을 계약하든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은행에 예금을 하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전세금 같은 경우부터 여러 가지 계약에 따른 그런 이제 법에 법의 그러한 이제 법의 그런 부실한 부분을 이제 뚫고선 그런 걸로 사기치는 게 많죠. 구멍을 뚫고선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손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투자 손실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패닉에 빠짐으로써 결국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뭔가 이제 시작을 한다면 나이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시드머니 자기가 이제 번 돈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뒤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아주 일찍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해서 20대 중반이 안 된 사람이 제가 한 20년 전에 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의 자산가가 돼 있었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3인가 그런 나이였는데 자산이 30억이 넘었죠.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자본주의 교육에서는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가르치냐? 이 자본주의 교육의 본질은 알면 알수록 지배층이 만든 노예 양성 교육.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은 자신의 노예, 부품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노예로 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으로 산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죽습니다. 이 노예 양성 교육은 결국 사회의 일부분 부속품으로 했을 삶을 요구하고 그게 모델이 되죠. 그렇게 살아라. 해 뜨면 공장 가고 공장 가서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닦고 자고 밥 먹고 뭐 이런 거를 원하죠. 그래야지 자본 그 주의가 돌아가죠. 경제가.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경제학과 책을 많이 보면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남을 위해, 그러니까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삶을 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 때문에 경제학을 안 가리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알았을 때 누가 밑에 가서 일을 합니까?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택하지 않으면 노동인구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순응할 수 있는 부속품과 같은 인간 양성의 목적,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목적입니다. 요런 예로는 이제 일본이 대표적인 이제 노예화 교육이 있습니다. 요게 유명한데 요 체계를 그대로 따라 만든 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이 건물 자체부터 교도소나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는 뭔가 공장, 뭔가 찍어내는 그런 이제 2차 산업의 대표적인 건물이 학교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노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거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 현실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 부모가 4차 산업을 이해 못합니다. 4차 산업 하면 인공지능도 나오고 IOL인가요? 그것도 나오죠. 또 AI로 인해서 차도 뭐 다 AI 이제 그런 자율주행 같은 거. 그렇게 되니까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2차 산업, 공장 다니거나 뭐 이런 회사 다니는 3차 산업, 이런 산업을 살았던 부모들이 4차 산업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로봇도 있겠지만 로봇보다는 근본적으로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사람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모든 산업들이 10분의 1 이하로 막 줄이고 난립니다, 지금. 이거를 과연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위 여건이 힘들게 해요. 학교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책 읽기와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자녀를 사랑한다면 올바른 투자와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상식 관련부터 세무 상식과 같은 경제 공부를 일찍 아주 일찍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경제를 깨달으면 자녀가 경제를 이제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벤처 창업이나 뭐 자신이 만드는 일, 창조적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을 안 해도 어느 시기가 되면 시드머니를 모아서 창조적으로 뭔가 자기가 생산하는 걸 한다던가 좀 더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이런 그 노예 양성하는 그런 부품의 삶을 부속품으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보이죠. 내가 기껏 일해서 여러 명이 일한 거를 위에 있는 한 사람, 고용주,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 부를 다 가져가는 그런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 대기업, 그러니까 5대 가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는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경제는 한마디로 진짜 쓰레기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북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사회는 많이 민주화됐는데 경제는 아직도 시스템이 서로 뭐 독과점에 뭐 그냥 개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PD 수첩 같은 거 보면 이해하기 쉽죠. 심각합니다. 빵 몇 개 훔치는 것보다 이렇게 뭐 몇백억, 천억씩 해먹어도 한 2, 3년이면 나오니까 다 헤쳐먹는 거죠. 뭐. 또 그건 어느 정권이 바뀌나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죠. 그래서 바젤3도 들어오고 그러면 난리가 나면서 바뀌는 거죠. 네. 10년 후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뭐 재방송을 보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유산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 경제 그리고 투자의 시대입니다. 돈을 벌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게 낫겠죠. 책을 보라고 그러고 뭐 이자는 어떻고 부동산 계약은 어떻게 하고 투자할 때 뭘 조심하고 주식은 또 어떤 걸 사야 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이제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바이넥스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한번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풍물산은 뭐 미국에서 FDA와 그 렐마다가 회의가 들어갔나 하는 의심이 들죠. 합리적 의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FDA와 미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뭐야 저 코로나로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코로나도 거의 뭐 여기도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 조금 오늘 의미 있게 양봉을 냈죠. 기다리면 좀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 HC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머리를 오늘 들었죠. 그래서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네, SKT가 인수를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91J는 이제 구글과 그리핀은 잘 되나? 요거 이제 비밀 그 각서 써서 지금 뭐 하죠. 예. AD 칩스 이제 슈팅 나와야 하지 않나? 예, 요것도 이제 뭐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수렴하는 게. ABL 바이오가 며칠 빠져서 차트 이탈을 시켰다가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페인트는 이제 그만 속였으면 좋겠어요. 4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풍은 이제 사막의 부직포 그걸 깔지 안 깔지 한번 두고 봐야죠. 길게는 뭐 석 달에서 짧게는 한 달 대량 거래가 일어난 후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차트는 경익량행은 이제 자화회사가 이제 사카린 그거 뭐 많이 팔고 그래서 항상 그 실적에 의한 얘기가 제가 예전에도 이걸 들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경익량행 차트가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 저는 이제 빠질 줄 알고 이제 밑에서 기다려야지 했는데 종가에 막 올렸어요. 실적이 좋긴 좋나 봅니다. 못 잡은 건지 아니면 급등인지 어쨌든 급등 차트는 만들긴 했어요. 손세정제 대박주가 되는지 한번 보죠. DR젠 메디아나 요거 두 개 의료기로 요 마이너스다 플러스로 되고 둘 다 계속 시세 방출 중 코로나19 이런 거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 세미가 있습니다. RF 세미 요거 이제 4로 가야지 않나 이제 급등 한 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이 이제 4로 출발했기 때문에 얘도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KG 모빌리언스는 이제 오늘 좀 급등했다가 빠져서 요게 이제 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시세 분체를 좀 해줬어요. 더 갈지 아니면 끝인지. 요거는 제가 2에 있을 때부터 계속 추천해서 지금 4에서 분출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KG 케미칼은 이제 KG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올라갔는데 같이 좀 따라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리거가 이제 방한복을 이제 판매하는데 수주가 있는지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차트를 좀 살렸습니다. 티움바이오도 지금 3에서 4로 출발을 했어요. 오늘 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토텍은 이제 매도용 기사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뭐 무슨 마스크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일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급등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만약에 저가에 사면은 내일 팔 수 있지 않을까 고가에. 근데 많이 올라서 시작하면 안 들어가는 게 낫겠죠. 단타거리입니다. 그리고 i3 시스템하고 UTI 이 두 개는 지금 점층적으로 싸면서 계속 봉이 길어지려고 그러죠. 이런 거 아직 시세 좀 남았습니다. 많이. 두 개. 재료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아난티, 데이아이티아이 이거 대북주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계속 슬금슬금 또 오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는 이제 원격진료, 삼성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 해서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조만간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근데 S넷이 이제 2등주로 저는 이걸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을까. 얘는 이제 중국에서 원격 진료를 협력해서 함께 하겠다. 지금 그런 걸 내놨죠. 그렇습니다.
JW 신약 이제 슈팅이 기다려진다. 수렴을 끝난 것 같아요. 슈팅 한번 나오면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 바이넥스도 그렇고 미래아이엔지도 그렇고 JW 신약도 그렇게 수렴하다가 4-1에서 수렴을 하다가 슈팅이 나오면 좀 이렇게 밑으로 빠지네요. 밑으로. 그러니까 조정이 좀 심하네요. 그래서 얘도 슈팅이 나오면 일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KPS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를 같이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매도용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끝난 것 같아요. 하락만 남은 것 같고 매수는 금지인데 이런 식으로 시세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줘서 돌려서 올리던가 아니면 뭐 돌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냥 월봉이 5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다 왔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거기에 맞게 나와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뭐 다음번쯤에 이제 5월달하고 6월, 7월까지 이제 코스피 월봉을 한번 제가 예상하는 차트를 한번 그려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저 역시도 주식을 좀 일찍 배웠다면 제 삶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는 저도 뭐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것도 뭐 제대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워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유통업도 하고 물건을 제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거를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이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때도 역시 부분적인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으로 모든 거를 아는 것처럼 깝죽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부는 일찍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